정도 간격단행만 성공해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fa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추적이다. 발상의 전환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7년 9월 29일 금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 3경주 국산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초반 네, 앞서 부장님 먼저 3경주입니다. 일목경이 노려봐야 될 마표는 이게 바로 11번만 부산 볼입니다. 11전 동안에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얘는 꾸준히 자신의 걸음을 보여줬었죠. 전국방송에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는데 경주거리가 1300이에요. 다른 마피들도 어떻게 보면 선두권에 물어치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막판에 한 발을 가져갈 수 있다면 지금 막 부산 볼트가 이번 경주 서로의 길을 바깥쪽 11번 부산 볼트가 올라옵니다. 4번 지난주교가 선두, 바깥쪽 11번 부산 볼트가 2위로 그 다음에 10번 익스프레시가 떨었습니다. 날씨가 들쭉날쭉이에요. 시원했다가 또 더웠다가 감을 잡을 수가 없어. 어쨌든 이번 주 경마를 하고 한 주간의 휴장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명절 추석이죠. 추석도 돈이 있어야지 추석이지. 돈 없으면 추석이겠어? 망부석이지.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지 집에서. 돈 만들어 드려야죠. 뭐 추석 한구라 뭐 이런 얘기들 참 많이들 하는데 나도 그러고 싶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해놓고 약속 못 지킬까 봐. 하여간 딴 때보다는 한 3-4배 더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정말 일요일날 경마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2시간, 3시간 자면서 경마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런다고 성과가 잘 나오진 않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경마 공부 디립다 한다 그러면은 뭐 다들 열심히 하겠죠. 근데 그만큼 또 내가 놓쳤던 부분이 뭔가 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기도 했고 좋은 결과로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디데이가 좀 있죠. 한대건이가 하반기 결산 다바가 승부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9월달 안에 하겠다고 했는데 넘어갔어요. 10월 1일 날 드디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다 했고 그 마필이 나오기로 했는데 편성을 이제 봐야 되겠죠. 게이트 번호나 이런 것도 봐야 되니까. 하여간 뭐 다바가 승부를 약속을 했던 대로 10월달 10월 1일 경마 일요일 경마에서 한대건 다바가 승부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출마 예정 등록도 받고 뭐 마방 경기를 다 들어가서 뭐 내일 또 만나서 얘기할 테지만 좋은 결과로 이었으면 좋겠으니까 10월 1일 일요일 경마 한대건에 다바가 승부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올해 제가 상반기 때 했던 거 부산 다바가가 54배짜리가 하나 들어왔었고 서울 다바가는 뭐 제가 아무리 말씀드렸지만 채찍을 놓치면서 1-3착으로 마무리가 됐었죠. 좀 아쉬움이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좀 잡아낼 수 있도록 한대건이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의 다바가 메인 승부처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금요일과 토요일날 경마에서 이겨야지 또 일요일 다바가도 뭐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경마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한대건의 승부처입니다. 체크해 놓으시고요. 4경주, 6경주, 7경주, 9경주, 10경주. 4, 6, 7, 9, 10. 4, 6, 7, 9, 10. 5개의 승부처고요. 제주경마는 5경주와 7경주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달아 승부가 많아요. 4, 6, 7이니까 6, 7 연달아고 9, 10 연달아인데 7경주가 한대건의 오늘 더바가 금요일 경마에 가장 자신있게 공략하는 더바가 메인 승부입니다. 7경주에서 상황을 낼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7경주는 반드시 한대건 음성정보 문자 신청하기 너무 늦은 시간이잖아. 음성정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경주를 1000m 공략 6등급 12마리 앞이들 이세영 앞이들이 출전했어요. 이게 뭐 주행검사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상금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당히 고가의 도입이 된 마필들이 있죠. 3만 1000년의 태양이 9,500만 원. 8만 블루 플래그가 19점의 마필 1억 3천만 원에 도입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말 한마리 1억 주고 사서 얼마나 본전을 뽑으려면 이것도 이러다가 못 뛰면 더 참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죠? 근데 솔직히 마주들은 큰 걱정은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나쁜 놈이지만 이게 보험을 들어왔습니다. 보험을 들어서 이 마필이 뭐 다리가 부러지든가 말을 나가면 보험을 받으니까
큰 부담감은 없죠, 사실. 그래도 잘 뛰면 좋죠. 어쨌든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 고가의 마필들 한번 먼저 짚어볼까요? 4번의 첫눈의 태양은 8월 17일날 주행검사 모습 보니까 이거 완전 똥말이더라고. 안 나와, 걸음. 뭐 이런 말이 다 있지? 난 그때는 혈통도 몰랐었고, 걸음도 무뎌지고, 선행은 갈 수 있겠다 했거든? 근데 9월 16일날 한 달 가까이는 말을 놀리더니 다시 재주행 검사를 받습니다. 연습주행이었었죠. 그런데 연습주행 때 모습을 보니까 마필의 걸음이 완벽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3조 권성주 조교사가 8월 17일까지는 조교를 얼레벌레 했고 한 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말을 다듬어 놓으니까 말이 굉장히 칼칼해졌어요. 탄력도 나쁘지 않고 기록도 많이 단축을 했고요. 또 일단 이마필이 좋은 점이 뭐냐면 선행을 간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마들이고 어떠한 나필이 선행을 갈지는 장담하지는 못해요. 게이트 열리는 거 봐서 상황 봐서 가는 거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두 번의 주행검사, 한 번에 불합격과 한 번에 합격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본 순발력을 갖추어서 나온 놈이에요. 그래서 4번 게이트라는 또 이점도 있고 또 안쪽에 있는 1번, 2번, 3번이 뭐 그다지 그렇게 빠르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밀어준다면 33조에서는 신마승부가 상당히 강한 편이기 때문에 매니페이 새끼 9,500만원짜리 4번 첫눈의 태양은 총말감으로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인기권이죠. 8번 블루플래그. 저 새끼 또 뭐 인기만 얘기한다 하지만 신마 경주는 뛰어봐야지 아는 겁니다. 배당판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고 또 모래 맞으면 또 안 치지도 몰라요. 블루플래그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타고난 것 같아요. 선두권에 가담이 되는 모습이고 탄력은 좀 묻어있는데 이상할 정도로 제어만 하고 경주를 통과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조인권 기수는 말의 능력을 알고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솔직히 주행검사 모습만 보면 싹 마음에 들진 않아요. 하지만 19조는 제가 수차례 수백 번 수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행검사를 너무 잘 받아놓으면 견제가 워낙에 심한 마방이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이 19조 마필만 타겟을 놓고 공격하잖아. 그러니까 대충 받아놓고 실전에서 덧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억 3천이에요. 막가 뽑으려면은 데뷔전 승부가 강한 역시나 김영감 쪽에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을 만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마리의 아필이 가장 돋보이는 전력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신마 경주예요. 모래를 맞는 반응에 대한 그리고 경주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실전에 대한 경험이 없는 마필들은 항상 기복을 보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무리한 배팅은 조금은 더 삼가해보고 싶고 4번, 8번이 뭐 인기권에 1, 2위권을 달리다고 치면 이 시험 메이저 알파도 상당히 여유를 보였었죠. 사실 이마필도 주행만 두 번만에 합격을 하는데 첫 번째 불합격할 때의 모습을 보면 안 나가 말이 채찍을 동반하는데도 말이 안 뛰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9월 2일날 제주행검사 왔을 때 모습을 보면 경주를 주도하니까 이마필이 굉장히 여유있게 뛰어요. 이게 모래를 안 맞았을 때의 경주력일 수도 있어서 외곽에 밀린 부분이 선행을 가려면 가겠죠. 뭐 하만식인데 하만식 기수가 그래도 서울에서도 그랬었고 과천에서도 그랬었고 부산에서도 그렇고 이 선행마 하나 말머리만큼은 정말 하만식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기수가 아닐 수 없는데 발주를 좀 빨리 받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은 메이저 알파가 과연 외곽에서 밀어서 첫눈의 태양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게 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뭐 외곽에서 편안하게 또 모래 안 맞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모래를 맞는 걸 최소화하겠죠. 4번을 보내놓고 또 따라가면서. 그래서 이 세 마리 앞에 4번, 8번, 12번은 일단 체크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 이변이 좀 나온다면은 서울에서 내려간 2번만 세차게 이 앞에는 주행검사 두 번만에 합격하는데 따라가기 급급해요. 근데 불합격 시 때의 모습보다는 제주행검사 9월 2일날 봤던 모습이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 될 것은 없어 보이고 그건 뭐 구리타워도 기본 순발력이 있어요.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약간 뭐랄까요 좀 주행하는 모습이 매끄럽진 않아서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뭐 이변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데뷔전에 신마 가지고 선행 가는 기수 송경윤 기수죠. 송경윤, 조창호 뭐 이런 기수들이 주행검사 늦발에 놓고 선행 가는데 일각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평창 포항에도 이게 주행검사를 두 번만에 합격하는 애들은 글쎄 좀 그렇게 크게 믿으면 안 가요. 아주 좋은 마필이 아니잖아요. 10번 유로슈나도 그런 면허로 같은 면허로 볼 수 있겠고 근데 뭐 다들 큰 믿으면 안 갑니다. 그래서 이번 1경주는요 4번, 8번, 12번 근데 12번은 모래를 맞는 주행이고 8번 막 블루 플래그는 주행가상 모습은 썩 좋지 않았었다.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4번을 놓고 8번, 12번 중에서 어떠한 마필을 공략할 것인지 현장에서 결정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부산간마 2경주입니다.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요. 애매하죠, 사실. 뭐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고.
뭔가 더 있어 보이지만 더 없는 마필들. 지난번에 3번 고스트 워리어가 좀 들어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뭐 피치치가 와서 또 못 맞춘 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다그의다의 피치치가 들어오면서 배당을 적극 성공을 시켰는데 고스트 워리어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8월 11일 날 경주에서는 외곽 게이트에서 삽질거리 했지만 이게 안쪽 들어오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발주가 여전히 느립니다. 발주가 좀 안 돼요. 하지만 이 마필이 늦바라는 마필이 아니라 가담을 시킬 수 있는 중속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 이번 경주가 좀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3번 고스트 워리어 관심이 가는 마필이고요. 8번은 영광의 시키는 지난번에 깜짝 3착을 한 겁니다. 뭐 체리 블러썸이나 누리 아침이 워낙에 인기 마필로 팔렸었고 직선에서 올라오는 마필이 없으니까 이제 얼레벌레 올라온 건데 뭐 끝걸음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지만 뭔가 좀 상대방이 약한 느낌? 인기권의 두 마리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약한 느낌이라서 과신할 수는 없고 이 블레스유가 사실 문제죠. 이 데뷔했을 당시부터 계속 인기권에서 머물던 마필인데 5위 뭐 지난번에 2위까지 팔렸었고 너무 안 나가요. 전개도 나쁘지 않았어요. 선두권에 가담을 하면서 지난번 경주 때는 경주를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선주에서 거름이 무뎌지는 거예요. 1000m인데. 근데 이번엔 1300. 지난 8월 18일 경주의 출전주의가 약간 좀 길어졌는데 이게 자전지 파행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마필이 선두권에 가담을 했을 때의 모습보다 이 창고 탔을 때의 한 발이 더 매력적인 마필인데 너무 밀어 제껴주면 마필이 그걸 소화해내지를 못하고 직선에서 걸음이 안 나온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게 했고요. 뭐, 구호막 굴레스유가 인기 1위권으로 팔릴 수도 있긴 하지만, 하만식 기수도 기생하는 스타일이 결코 뭐 늘어져 있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죠. 가급적이면 앞쪽에 갖다 붙여놓는 스타일이라서, 또다시 마필에게 무리가 될 텐데, 편성은 약해졌고 거리는 늘렸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지만, 인기만으로 팔리긴 하지만은 뭔가 좀 믿음감은 좀 떨어지는 느낌? 뭐 안 될 건 없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시모 대호명가의 상태가 좋죠. 솔직히 이 마필이 그렇게 강하게 보지 않았던 마필인 건 사실이에요. 데뷔전 때도 그랬었고 지난 8월 18일 경주 때에도 사실 썩 좋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던 마필인데 이날은 뭐 에이스 롤프기 워낙에 낙선을 거두는 경주였습니다. 근데 직선주로 한 발에서 결국은 이기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끝걸음이 물론 편성의 약체팀인 것도 사실이었지만 의외로 끝까지 힘을 쓰더라고요. 이번 1300m의 경주 거리인데 상대 마필들의 능력이 굉장히 크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뭐 선두권을 나서는 마필도 그렇고 아니면 따라가는 마필들도 막판에 한 발을 주먹 위로 써야 된다면 거리를 늘리고 임성실이라는 등짝을 얹은 만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성실이를 다시 한번 기승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호명가는 외곽으로 밀렸다 하더라도 총막감으로는 가장 좀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마필도 많아요. 뭐 이번 청풍여고는 내내 기대임으로 때문에 주의를 받았고 10번마 퀸스 테스트는 뭔가 좀 올라오는 것 같지만 결정력 부족 현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올라오다 말죠. 5번마 선호도 뭐 주행 재검받고 나와서 조금 더 가능성을 보였지만 아직까지도 내측 기대미. 그리고 또 이 마필은 경주로 입장 불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주로 입장에서 안 찌려고 안 나가 경주로 그 게이트 있는 데까지. 그래서 거기서 또 힘을 빼는 마필이다 보니까 큰 믿음은 안 갑니다. 뭐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는데 또 알고 하면 또 재밌잖아. 자, 부산경마 이경주는요 12번마 대호명가를 충막감으로 놓고 저 4번마 고스트 워리어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방어를 한다면 8번과 9번 쪽에서 방어 먹거를 찾아볼 생각이고요. 자, 12번 놓고 4번, 8번, 9번 12 놓고 4번, 8번, 9번 세 마리 앞필 쪽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자, 부산경마 3경주입니다. 경주는 1200m고요. 12마리 앞필들이 출전한 뭐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데뷔전 시험 앞필들 접전경주입니다. 국내 6등급으로 펼쳐지고 2장 앞필들인데 이게 주행검사 상당히 잘 받은 앞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과 서밋 투데이가 지난 8월 24일 주행검사에서 불합격당하고 다시 한번 받았던 9월 9일 주행검사에서 이 두 개의 경주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불합격당할 때도 발주가 썩 빠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고요. 9월 9일 경주 때에도 발주가 썩 빠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9월 9일 제주행검사 때에서는 탄력으로 마필이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예민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끝걸음이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문제는 1번 게이트라는 거죠. 발주가 느린 마필이니까 1번 게이트가 더 좋을 것이다.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사실 발주가 좀 안 좋은 마필들은 외곽에서 차분하게 후미권 전개하는 게 나아요.
1번 게이트면 자꾸 둘러싸이죠. 발주가 빠른 마필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꾸 밀리고 해서 모래까지 처음 맞는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과연 얼만큼 외곽으로 빼서 탄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게 좀 관건으로 보여지는데 끝걸음이 좋았던 마필이니까 이거 충마로는 못 날 것 같아. 어차피 추입을 하는 마필이니까 충마감으로 아닌 것 같고 가지면 가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익스트림 푸처는 한참 멀었고 3월 랭킥톱도 이게 좀 안쪽으로 치우칩니다. 주행권 모습을 보면 서울의 이 장초열 교수가 기생을 했는데 기본 순발력이 있는 모습에 탄력은 나름 없진 않아요. 그래서 아주 좋다고는 못하는데 뭐 신마 경주니까 따라가서 어떻게 뛰는지 한번 지켜보고 싶은 마필이고요. 4번, 5번, 6번 다 별거 없었고 6번은 레드클라우드가 이게 7천만원짜리인데 생각보다 많이 안 뛰네요. 합격 유보도 당하고 아직까지는 좀 덜 다듬어진 것 같아요. 7번 썬더스트럭이 데뷔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하죠. 솔직히 1000m라는 경주 거리에서 덜매 잡혔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이 못 뛰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른 상대들이 언제 잘 뛰었지. 순발력도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경주를 일단 주도하는데 게이트 이달이 상당히 빠릅니다. 경주 거리를 1200으로 늘렸지만은 어차피 데뷔전을 필요는 10마디의 경주라고 한다면 7번 썬더스트럭이 데뷔전에서 보여준 순발력과 가능성을 한다면 충분히 충막감으로는 손실이 없는 마필이고요. 8번 하늘공주도 다른 가능성은 비춰졌죠. 1분 3초대의 기록에서 말해준 것처럼 이 선유권 전개가 되고요. 모델을 좀 맞아도 마필이 제어하는데도 탄력이 올라가고 있어서 여유가 넘치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개가 일단 좋은 마필이니까 관심 가는 마필이고 9번, 10번, 11번은 별거 없고요. 12번 돌아온 세강자가 이게 칼칼한 모습을 보이는데 발주도 느리지 않고 선두권 가는 모습에 코너에서는 부상을 해버리니까 걸음이 더 나와요. 그래서 야 이게 향후의 발전 가능성만도 구분되면 10번 돌아온 세강자인데 이건 또 정반대입니다. 서밋투데이는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재수가 없는 거고 이 선유권을 가담하는 10번 돌아온 세강자는 너무 외곽이라도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바뀌었다면 1번, 12번의 동반 입상도 한번 꿈꿔볼 수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참 재밌게 됐습니다. 이 실마 기적의 명성은 솔직히 이렇게 흔들리는 걸음인데 의외로 조겼던 모습이 괜찮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기적의 명성 같은 경우는 99막권이니까 한번 체크해 놓으셨다가 관심 있게 한번 보십시오. 자, 부상기본 상경주는요 7번 썬더스트럭을 놓고 1번, 8번, 12번 이 세 마리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에 가시면 뭐 1번 서밋투데이가 혈통도 좋고 상당히 추가 입력이 좋아서 많이 팔릴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 경주라는 것은 실전을 한번 뛰어본 놈들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7번 썬더스트럭을 놓고 1번, 8번, 12번 세 마리 앞에 관심 가지면서 상경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가 1600m고요. 국내 한 6등급 경주 12마리 앞에 추천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급하지? 뭐 똥 마려운 것도 아닌데 이상하네. 어쨌든 간에 자, 부상경마 4경주는요 한대간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12마리 아필들이 출전을 했고 어느 한 아필이 딱 낫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니죠. 이 기복형의 아필들을 모아놓고 니들끼리 한번 콩이든 된장이든 쏘아봐라 이런 식으로 뭐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고요. 팔리는 마필은 뭐 7번 아델 히어로, 7번 로얄 트리플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리지만 이 마필들이 과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해 봤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는 검증이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이변의 중심에 놓여있는 마필이 한대건의 눈에 바짝 들어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자, 이번 경주를 노리고 나온 마필이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승부를 하겠다고 칼을 갈아놓고 나온 마필이 있고 걸음이 조금 더 늘고 있는 마필도 관심권이기 때문에 어쨌든 바닥배당이 10배가 넘어요. 뭐가 들어오든 간에. 이러한 좀 알짜배기 막권에서는 솔직히 제가 이런 경주 상당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혼전도가 높고 뭐가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경주. 하지만 강력하게 믿을 만한 축이 있다면 이런 경주도 공략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자, 한대건이는 한대건이만의 충마가 있습니다. 자, 이번 4경주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과연 그 충마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 문자 정보, 무통장 정보, 무통장 문자, 그리고 060 LS 문자 여러 가지 신청 다 받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통장은 왜 이렇게 신청을 안 하는 거야? 와, 사람들이 미친 것 같아. 지난주에 경마장에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
자, 부산경마 5경주입니다. 경주가 1000m고요. 부산경마 5등 5경주 12마리 앞에 추천했죠. 뭐 절호의 찬스죠. 일본 6롱이가. 단독 성원행을 나설 수 있는 경주고, 경주 거리가 또 1000m. 또 인권이 탔다가 뭐 도윤이 탔다가 하는데, 얘는 그래도 현명이가 잘 탑니다. 6롱이는 현명이가 상당히 좋은 인연이 많기 때문에 단독 선행이에요. 다른 마필들이 뭐 가담을 하겠지만 KT 2점을 가지고 실수하지 않죠. 유현명 기수가. 6롱이는 모처럼 만에 입상의 길을 맞은 만큼 충만감이고. 3번만 퍼펙트 디바가 꾸준하게 뛰어요, 사실. 뭐 못 뛰는 걸음은 아니니까 무시할 수 없겠고요. 외산마 필인 2호모 부영타워. 지금 부산의 외산마 수급이 많이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산 4군 경주에 국산마가 참 많이 나가서 상관을 벌고 있는데, 외산 4군에 속해 있던 마필들도 전부 다 강급이 되고 있죠, 지금 몇 마리가. 이 마필도 강급이 되고 나서 지금 몇 번의 경주를 펼쳤고, 걸음발이 있는 모습인데 계속 늦추입이에요. 편성은 잘 만났기 때문에, 요거는 제대로 들어올 때 항구를 할 것 같아서 아예 무치 못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6번목 가복 퀸즈도 지난번에 1300 나가서 삽질거리하고 들어왔는데, 기본 능력은 없는 마필은 아니죠. 선입권에 전개가 되는 마필이고요. 1번 6룡이로 보내고 난다면 조인공 기세 등발해서 선입권 전개가 될 것입니다. 버릴 수는 없겠죠. 8번 벙글벙글은 매번 올라오는 거림이 그렇고. 부산금마 5경주는 1번 6룡이를 충막감으로 놓고 3번, 5번, 6번 이 세 마리권은 안에서 끝나지 않을까. 배당이 나온다면 8번 벙글벙글까지 가져가는데 벙글벙글도 워낙에 결정력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썩 좋지가 않아서 과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번 놓고 3번, 5번, 6번 세 마리 앞에 우선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대간의 메인 승부차입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제가 6경주에 이어서 7경주가 연달아는 승부예요. 물론 제주경마가 껴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6경주 다음 경주가 7경주인데 7경주가 한대간의 더바가 메인 승부라서 요거 반드시 맛있게 먹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체크는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번만 리얼리킴, 7번만 특급감동, 8번만 해피레이디, 12번만 호크킹. 뭐 인기 마필 실무 슈퍼스들도 안 될 건 없죠. 이러한 마필들에게 한대거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충막감으로 팔리는 11번 슈퍼스틸이 아무래도 조금 더 불안하다는 거예요. 선두권에 가담을 할 수 있지만은 과연 경주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느냐, 그게 좀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슈퍼스틸이 약간 주춤하는 사이에 그 틈을 파고들 수 있는 그 말이 딱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를 가지고 가면서 얘네들이 만약에 따로따로 나왔다면 두 경주 다 승부처럼 삼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같이 출전을 하게 돼서 좀 아쉬운데, 한대건이가 충마를 노리는 마필 한 마리, 제가 지금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압축된 마법 안에 있습니다. 그 마필 한 마리 놓고 이번 경주 의도적으로 한번 지금까지는 전력이 안 되니까는 쳐 안 가고 자빠져 있었지만 모처럼만의 승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 한 마리의 마필을 주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과연 한대건이가 이번 경주에 노림수를 가지고 들어가는 마필이 어떤 마필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방송에서 다 따따따 떠들지 않고 오두마번 압축에 들었으니까 뭐 그 안에서 조합하실 부분 조합하시지만 조금은 베일에 가려져 있는 마필이었었고 이전의 경주력과는 지금은 완벽하게 상반된 거를 보이고 있다는 게 이 경주의 포인트입니다. 놓칠 수 없죠. 한대건은 이러한 경마 추석을 대비해서라도 놓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번 6경주 한대건 적중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7경주입니다. 12마리 LPD 출전했고요. 가장 중요한 경주죠. 금요일 경마에서 한대건이가 진짜 더바가 메인 승부라는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서 적중에 성공을 해야 될 경주입니다. 우경 3경주 국산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초반 네, 앞서 부산경마 3경주입니다. 일본 경기 노려봐야 될 마필은 이게 바로 11번만 부산 보입니다. 11전 동안에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얘는 꾸준히 자신의 걸음을 보여줬었죠. 전주국강성의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는데 경주거리가 1300이에요. 다른 마필들도 어떻게 보면 선두권에 물어치는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막판에 한 발을 발휘할 수 있다면 지금 막 부산 볼트가 이번 경주 절호의 길을 바깥쪽 11번 부산 볼트가 올라옵니다. 4번 지난주교가 선두, 바깥쪽 11번 부산 볼트가 2위로 그 다음에 10번 익스프레시가 들었습니다. 약간의 우열이 드러난 것 같지만은 이변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경우라고 저는 보고,
실버와 곱다가 역시나 뭐 인기권에서 팔린 마필로 보여지는데 데뷔한 이후에 두 번의 입상과 한 번의 우승, 역시나 복싱을 100%를 기원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는 5등급의 스급을 해서까지 우승을 하면서 저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버와 곱다가 당연히 능력만 이런 생각을 곱씹어 보면서 한대건은 이번 한대건의 7경주를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선정한 이유가 바로 이 실버와 곱다라는 마필이 그 능력이 우수하지 않다라는 것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버와 곱다는 이전까지의 경주 같은 경주력을 펼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선행을 추구했던 마필이고 선두권에 가담할 수 있는 다른 마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를 밀린 점도 그렇고요. 그런 실버와 곱다를 한번 뒤로 돌려놓든가 아니면 잘라내고 승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대건은 더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삼는 이유가 됐습니다. 자, 실버와 곱다를 나는 믿는다. 나는 곱다 놓고 할 거다. 너는 개소리 하지 마라. 그럼 제 거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괜히 더 헷갈리게 만들어요. 자, 실버와 곱다를 자르고 싶다. 나는 곱다가 안 된다고 본다. 이런다면은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 한대건 더바가 메인 승부로 이번 7경주 부상경마에 회심의 한 방을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경주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실버와 곱다를 제끼든가 뒤로 돌려놓고 한대건 제대로 한번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8경주입니다. 12만의 앞에서 추천했고요. 이 경주는 1600m인데 애들이 느려도 너무 느려. 그게 문제입니다. 느려도 너무 느려서 늑발을 한다든가 선입권에 가담을 한다든가 이러한 마필들의 투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역용할 수 있는 전기가 좀 빠른 마필들에게 점수를 더 주고 싶고요. 일본은 런스타는 최근 경주 모습이 가장 좋아요, 사실. 근데 얘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방송에서도 발주 고착성이 있죠. 그러니까 발주기에서 멈칫했다가 나오는 것 때문에 항상 전개를 쉽게 풀어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직선주로 꺾어놓은 물에 한 발 한 발 쓰고 한 발 쓰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 참 염장 터지게 하고 불안하게만 하죠. 자, 해결하라고 임성식 계속 기승을 시켜놨는데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발주 늦바 안 하면 또 그것도 걱정이에요. 차라리 참고 타야 되는데. 이번 환한 세상은 기술은 변경이 됐지만 꾸준하게 뛰어주는 모습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3번, 4번은 매번 그따위니까 별거 없고. 이 오모 천년비마가 의외로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너무 무기력하니까 좀 추천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선행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변을 노리실 분들 한번 관심 보시고. 7번 베이킹즈는 제가 뛸 때마다 항상 이거 똥말이다 빼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지난 9월 17일 날 인기 이드만을 팔릴 때도 한대건은 제끼고 항구라 했었죠. 프라이즈 킹을 놓고 우사인 너트 단통 맞거든요. 7배짜리 먹으면서 너무나도 맛있는 경주를 치렀습니다. 다 지나간 건 승부를 했던 거는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분들 말 보시면 기억하실 텐데 그때도 제가 베이킹즈는 뒤로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뒤로 돌리지 않고 이 마표로 충마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두권을 나서는 마표들이 지구력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선행력도 빠르지가 않습니다. 베이킹즈라는 마필이 지난번에 외곽에서 아무래도 제대로 발된 발주를 하지 못하면서 조절을 펼쳤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정적거리는 1600m의 선입권 전개하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7번 마필을 놓고 한번 해보고 싶고요. 8번 중앙시장은 늦바라는 마필인데 올라오는 거림이 있는데 56.5kg예요. 중량이 너무 무거우니까 좀 답답하고. 뜨거운 남성은 이건 다 뛴 것 같은데 걸음이 크게 나오는 마필이 아닌데 선두권에서 늦추입을 해버리면 버티는 마필이니까 그래서 무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10번 담양태양도 매번 그따위고요. 자, 이번 부산대만 8경주는요 7번 베이킹즈를 놓고 해야 되는데 1번, 2번, 8번, 9번, 10번 5마리 앞이 다 도전권이 가능해요, 사실. 근데 뭐 7번 놓고 다 가져가면은 뭐 배당이 나오겠습니까? 잘라낼 거 잘라내고 공략을 해봐야겠죠. 일단 7번 놓고 1번, 2번, 8번, 9번. 네번 앞에 말씀드리면서 현장에서 10번 담양태양. 요게 또 순발력이 있거든요. 영업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결정해보겠습니다. 한대건은 8경주는요 7번마 베이킹즈라는 마필을 놓고 한번 승부를 해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9경주입니다. 능력마들의 경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결은 드러났다고 보고 한대건의 승부처예요. 제가 9경주와 10경주로 또다시 연달아 승부를 하는데 이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하는데 일단은 선행은 8번과 9번 쪽에 답이 나올 소리 있죠. 또 9번과 원더월이 상당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축막감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얼음공주를 놓고 승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마필의 지난번 경주 때, 그리고 그 전 경주 때의 모습을 보면, 이게 선행일변도의 마필이었었죠. 순발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었었고요. 선행을 가서 한 바퀴를 버티는 모습, 그러면서 덜미 잡히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면요, 얼음공주는 의도적으로 선행권 전개를 합니다. 물론 발주도 빠르지 못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꽃걸음이 전 예사롭지 않다고 봐요. 1200m 타라는 똑같은 경주거리의 2번 게이트예요. 다른 마필들이 선행을 나가겠지만 가장 그 뒷선에 포진할 수 있는 마필 이번 얼음공주가 최적의 전개 조건이 장담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대건의 승부경주입니다. 메인 승부처고요. 한대건은 시원하게 축막 까고 승부합니다. 자, 이번만 얼음공주 놓고 한대건 승부해 보겠습니다. 자, 후차권의 난타전 양상이고 일단 9번만 원더월은 한대건의 주력 막건도 아닙니다. 원더월은 어디 저 시궁창에다 버리고 싶은 마필인데 제가 뭐 인기권에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 또 이거 들어오면 또 이거 엄청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버리진 않을게. 근데 현장에 가면은 내가 이거 추천 안 할 수 있어.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엄마 얼음공주를 놓고 부산가마 구경주는 승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기 1위를 팔고 있는 구마 원더월도 저는 강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대건이가 과연 이번 구경주에 강하게 보고 있는 마필은 따로 있다. 이러한 결론인데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한대건 적중으로서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번 구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10경주입니다. 역시나 이어지는 승부처고요. 구경 3경주 국산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초반 네, 앞서 부산경마 3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기 노려봐야 될 마필은 이 바로 11번마 부산골드입니다. 11전 동안에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얘는 꾸준히 자신의 걸음을 보여줬었죠. 전주국방상의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는데 경주거리가 1300이에요. 다른 마필들도 어떻게 보면 선두권에 물어치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막판에 한 발을 발휘할 수 있다면 지금 막 부산볼트가 이번 경주 절호의 기회를 바깥쪽 11번 부산볼트가 올라옵니다. 4번 지란지교가 선두, 바깥쪽 11번 부산볼트가 2위로 그 다음에 10번 익스프레시브가 따랐습니다. 마지막 경주인데 뭐 약간 우열이 좀 드러나 있죠. 1번, 3번, 5번, 6번, 11번. 1, 3, 5, 6, 11. 지난번에 10번 끝판부터 저희가 때려 먹었어요. 승부해갖고 7.4배 나왔었죠. 이거 한 방으로 한번 승부 보자라고 했는데 주력 막공으로 떨어졌고요. 콰이어트 랩터도 사실 지난번에 늘었었는데 더그랜드랑 들어와갖고 이거 제일 못 봤네. 누가 마필도 솔직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한 6마리, 7마리 됩니다. 뭐 1번, 3번, 4번, 5번, 6번, 10번, 11번, 12번. 중요한 건 뭐죠? 제가 이런 경주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은 축마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이러한 마필들이 인기권이고 이 마필들 안에서 결정이 나지만 과연 내가 막권을 사야 되는데 어떤 마필을 축마를 놓고 사야 되느냐. 그러니까 알면서도 지는 거예요. 내가 축마 잘못 세워갖고 내가 저 봤는데 그럼 경주가 끝나버리는 거지. 자, 한대건이한테는 이번 10경주가 절대적인 축마가 한 마리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은 왔다. 그렇다면 승부해 볼 수 있는 거죠. 인기권에 6, 7마리 되면 뭐합니까? 입상권에 들어올 수 있고 우승을 할 수 있는 딱 한 마리의 축마만 제대로 골라낸다면 승부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번 10경주 한대건이가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사는 축마값이 있습니다. 자,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이번 10경주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금요일경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금요일경마의 모든 예상을 마쳤고요. 자, 승부처 한번 다시 한번 공개해 드릴게요. 자, 4경주, 6경주, 7경주, 9경주, 10경주, 4, 6, 7, 9, 10 5개의 승부처고요. 특히나 7경주는 한대건의 메인 승부입니다.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고 제주경마는 5경주와 7경주 승부를 해볼 생각이에요. 제주는 분위기 좀 이상하면 하나만 승부하려고. 부산에서 우리 한번 상황 한번 해봅시다. 자, 한대건 마지막 주간이죠. 한 주간 휴장을 앞두고 내일 목요일날 마장에 취재 나가서 기수나 조교사들 관련도 만나서 좋은 얘기 많이 듣고 방송에서 좋은 말씀 많이 드리겠습니다. 한대건의 토요일, 일요일 경마, 특히나 일요일 경마는 한대건의 다바가 한대건의 심장을 뛰게 하는 다바가 메인 승부가 있다는 거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주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